안녕하십니까, 유비스쿨입니다. 인벤터 기능 중 구멍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임의의 객체가 하나 있으셔야 되는데, 스케치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XY 평면을 이용해 사각형 형상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는 120 정도 하시고 폭은 20 설정해 놓고 스케치 마무리, 돌출 높이는 20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형상이 생긴다면 우선 스케치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 위에다가 점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 이 한가운데 위치에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의적으로 치수로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한 10 정도 띄우고, 수평이라고 하는 구속 조건으로 이 원점과 이 점의 위치를 수평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이와 같이 형상이 되어 있다면 구멍이라고 하는 기능에 보시면 현재 이와 같이 선택한 점의 위치에 이 점이 위치한 곳에 이러한 방법으로 형상을 만들 수 있는데, 우선 요 밑에 있는 세 가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거는 전체 관통이라고 해서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 형상을 완전히 뚫고 나가는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세 번째에 있는 거는 내가 선택한 곡면이 있을 때 이까지 구멍을 뚫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단이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구멍을 뚫겠다 라고 하면 이 방법을 쓰시면 되고, 나는 그 숫자 값으로 입력을 하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있는 거리 값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리 값을 입력하셔서 해당하는 깊이를 30으로 그냥 임의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윗면에서부터 30만큼 내려온 위치까지 구멍을 뚫고, 해당하는 원의 지름은 하고 물어보면 20만큼 하고 설정할 수 있고, 드릴날의 각도가 118도라고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드릴점의 위치를 아무것도 없는 평면의 형태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숫자로 기입하거나 전체를 관통하거나 해당하는 면까지 관통을 하고자 할 때 이 세 가지 기능을 쓰시면 되고, 맨 끝에 드릴의 방향을 이렇처럼 평평한 형태로 만들 건지 드릴 날의 각도로 만들 건지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방법을 선택하면 지금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민자 형태의 구멍을 뚫게 될 텐데, 우선 지름을 10으로 설정을 하고 여기는 전체 관통이라고 해서 구멍을 뚫은 형태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과 같이 형태가 만들어졌지만 안쪽에 뚫려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 형상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어 검사라고 하는 기능에 단면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XZ 평면을 기준으로 화살표 방향이 잘리는 방향이니 반대 방향으로 해서 이 앞쪽 방향을 자르겠습니다 라고 확인을 하면 안쪽에 내부의 형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작성이 되어 놓고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기능에서 다시 윗면을 선택하고 점 기능을 이용해 두 번째 점을 입력해 볼 텐데, 해당하는 위치에서 15 정도 떨어뜨려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3D 영상에 가서 구멍이라고 하는 기능을 선택해보면 좀 전과 똑같이 단순 구멍이라고 하는 형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구멍 기능에는 이와 같이 또 세 가지 기능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카운트 보호라고 되어 있는 방법은, 카운트 보호의 방법은 깊은 홈 자립하기라고 해서 나사머리가 이렇게 안쪽에 들어갈 수 있게끔 형상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럼 위아래 이렇게 지나다니더라도 이 나사머리에 접하는 부위가 없기 때문에 마찰 부위가 없이 이렇게 나사머리가 안쪽에 들어갈 수 있게끔 형상을 한 거를 카운트 보호라고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스포 피어싱은 이렇게 얕은 자립하기라고 해서 나사머리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형태는 이 나사머리가 접촉하는 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거나 경사면이 있을 때 나사 머리를 이 면에 딱 하고 붙게끔 하기 위해서 작업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운트 싱크는 이 나사 머리의 각도가 접시머리 나사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업하는 형태가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카운트 보어, 세 번째가 카운트 싱크, 두 번째가 스포 피어싱 이라고 하는 작업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 카운트 보어라고 하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사 머리를 한 6mm 나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카운트 보어의 자립하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보통 지금 여기에 있는 숫자를 임의적으로 12로 정하고 깊이는 한 6.5 정도 정하고, 이 나사는 6mm 나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을 6mm 정도로 선택을 하면 지금과 같이 나사 머리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카운트 보어라고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다시 스케치 기능을 이용해 해당하는 윗면을 선택하고, 점 기능을 이용해 임의의 위치를 선택하고 치수로 선택을 할 때 15만큼 또 떨어뜨려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할 텐데, 이번에는 스포 피어싱이라고 하는 접촉 공간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촉 공간은 이 깊이 파기가 2mm로 설정이 되어 있고, 나사 머리는 종전과 동일하게 12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작은 구멍은 6mm로 그대로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얕은 자리 파기가 됩니다. 또 스케치라고 하는 기능을 눌러서 작업을 해보면 점을 먼저 입력해 주시고 치수로는 15 띄우도록 하시고, 여기는 수평 구속 조건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이라고 하는 기능 중 카운트 싱크 라고 하는 기능을 선택하게 되면 90도 접시머리 나사가 들어갈 수 있게끔 변경이 되는데, 이 숫자 값은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이와 같이 선택이 되죠. 카운트 보어, 스포 피어싱, 카운트 싱크, 이렇게 이건 일반 드릴 작업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까지 작업이 되고 나면 이제 구멍이라고 하는 기능 중 우선 스케치로 점을 먼저 선택해서 해당하는 윗면을 클릭하고 간격은 15만큼 또 떨어뜨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이라고 하는 기능을 선택할 때 일반 구멍을 선택하시고, 이와 같이 방법을 쓰면 틈새 구멍이라고 해서 해당하는 숫자 값이 이와 같은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나사를 결합했을 때 나사의 지름이 이 구멍하고 똑같은 크기가 되면 빡빡하게 돌아가서 여기 약간의 여유 공간을 주게 되는데, 만약에 구멍 지름을 6.6으로 판다면 여기에 나사가 들어가는 거는 치수가 6mm 나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멍의 크기는 6.6이고 이 안에 들어가는 나사의 크기는 6mm 나사가 들어가면 여유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나사가 들어갈 수 있게끔 설정할 수 있죠. 이와 같이 만드는 형태를 지금 이와 방법을 쓰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틈새 구멍이라고 하는 건 우선 넘어가시고 요거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택 구멍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건 ISO 메트릭 프로파일 밀리미터 나사 형태를 선택할 거고요. 여기는 나사의 크기, 그럼 M6짜리라고 하는 건 미터 나사 6mm와 같은 형태를 선택하게 되고, 해당하는 치수를 10mm로 변경을 한다면 미터 나사 10mm가 설정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1.5라고 하는 건 피치라고 하는 걸 얘기하게 되는데, 나사산과 나사산 사이의 간격이 1.5mm 사이즈로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더 촘촘하게 놓으려면 더 작은 숫자 값을 쓰면 되죠. 1.5 그대로 선택을 하고, 이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건 끼워 맞춤 공차를 얘기하게 되는데, 구멍 기준식 끼워 맞춤을 쓸 때는 6H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 방법을 그대로 그냥 적용을 시켜서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단 여기서 관통이 아니라 이와 같은 형태로 거리값을 주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완전 나사부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전체 구멍의 치수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완전 나사부가 들어가는 걸 20까지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전 나사가 들어가는 형태가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임의적으로 10으로 설정을 하고, 이 구멍은 관통이라고 하는 크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 사각형의 크기를 20으로 설정해 놨기 때문에 관통이 되는 형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 10mm가 되는 곳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시면, 확인하고 눌렀을 때 이와 같이 앞나사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 제도를 하고자 할 때 이와 같은 방법을 쓰면 되죠. 스케치라고 하는 기능으로 한 번 더 작업해 보시면, 점이라고 하는 기능을 선택하고 치수에서 작업을 했을 때 15라고 입력하고 스케치 마무리, 구멍이라고 하는 기능 중 택구멍을 선택을 해서 작업하고자 할 때 ISO 매트릭 프로파일로 선택을 하시고 미터 나사 6mm를 선택한다고 보시면, 미터 나사 6mm, 피치는 1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게 됩니다. 다음 거리값을 입력할 때 지금같이 각도라고 하는 드릴날의 각도가 118도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취하고, 관통이 아닌 형태를 만들고자 할 경우라면 완전 나사부가 들어가는 거는 12mm, 드릴날이 들어가는 건 17mm까지 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관통이 되지 않은 형태의 드릴날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멍이라고 하는 기능은 도면에 따라서 어떤 식의 작업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하고, 기능상으로는 구멍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스케치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임의적으로 형상을 하나 그려볼 텐데, 동그라미 원을 이쪽 편에 하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터 나사 10mm로 설정을 하고 스케치 마무리, 돌출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50 정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형태가 놓여져 있을 때, 지금은 원기둥과 같은 형태의 이 스레드라고 하는 기능을 줄 수가 있는데, 해당하는 곡면을 먼저 선택하시게 되면 우리는 ISO 매트릭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기능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원형의 형태가 10mm이기 때문에 10이라고 선택이 되고, 피치 간격은 1.5라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요 깊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을 얘기하게 됩니다. 20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 크기가 더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혹시나 이 나사의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을 경우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을 띄우고자 할 때는 간격 띄우기로 10 하고 주시면 이렇게 되고, 이 전체 길이가 50이기 때문에 30이라고 주시게 되면 이쪽 방향의 나사가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격 띄우기는 나사가 들어가는 위치를 선정을 할 때 만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지금은 0으로 바꿔놓고 여기서부터 나사를 만들고자 할 때 20mm가 되는 형태를 만들고자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는 오른 나사, 왼 나사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오른 나사 기능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버튼 누르면 이와 같이 나사의 형태를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구멍 기능과 스레드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